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일요일 오후입니다. 저는 제가 좀 좋아하는 산, 추월산에 왔습니다. 가을 단풍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담양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방천, 중록원, 그리고 추월산에도 진짜 지난주, 지지난주보다 많은 분들이 가을을 즐기고 계십니다. 오늘 저도 여기서 보리암 정상까지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도 좀 하고 마음을 좀 잘 다스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경제 서인주 부장입니다. 11월 3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풍 너무 좋더라고요. 담양 추월산 보리암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이 담양의 중록원 관방제리 모습 이렇게 딱 그려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가족 단위, 애들. 단풍도 너무 좋고 하늘도 파르고 이런 날씨만 계속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의 부동산도 이렇게 맑은 날씨처럼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광주의 이제 발전축을 보면 광주가 5개 구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쉽죠? 그리고 광산구가 있어요. 광산구는 광주 서쪽 끝에 이렇게 이제 끝에 좀 있는 곳인데 광산구가 예전에는 광산군이었습니다. 군이었어요. 광주가 확장을 하면서 광산군을 통합하면서 지금의 형태 광주광역시가 됐습니다. 인구는 142만 명, 행정구역상 인구입니다. 근데 이제 전남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실제 생활 인구는 여기서 한 10만 명 정도 좀 늘었다. 그래서 한 150만 왔다 갔다 되는 인구가 이제 광주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축으로 보면 예전에 무등산, 동구, 충장로, 그죠? 이쪽 도청 있었던 자리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확장돼서 도시가 팽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쪽 끝에 보면 광산구 그 자리를 놓고 광주 군공항, 공항 있고 이렇게 쭉 나가서 이제 송정리역 여기 이제 합쳐지고 이렇게 쭉 뻗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 서쪽 축이 이제 막혀버린 거죠. 군공항에 이렇게 넓은 부지가 이렇게 있는 데다가 송정리 KTX 선도지구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공장이 큰 게 있어. 12만 평. 그 공장이 바로 금호타이어다. 예, 그 공장 꽤 크죠. 이 12만 평 되는 금호타이어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호남을 대표했던 기업 이 금호그룹에서 만들었었던 되게 핵심 계열사 중에 한 곳이 금호타이어인데 이게 이제 이게 부침이 많으면서 이 금호타이어가 주인이 바뀌고 복잡하고 부도가 났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중국의 더블스타라는 타이어 회사가 이 금호타이어를 인수를 해서 이제 지금의 형태로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광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바로 땅입니다. 땅. 금호타이어 땅이 12만 평인데 요거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겨? 한평으로 갑니다. 한평으로 왜 가느냐? 한평에 빅그린 산단이라고 하는 국가산업단지. 이게 자동차 전용 산업단지입니다. 광주와 전남 한평이 합쳐져서 여기 이제 대규모 산업단지가 돼서 자동차 복합 산업단지 그 형태로 구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한 3, 4년 전에 금호타이어가 이 계약금 한 100 얼마를 내놓고 샀고 지금 나머지 그 계약금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이 땅이 15만 평 정도 돼요. 이 땅을 사서 이제 옮기는데 한 5년 정도 사이에 두고 이제 분할 납부를 해가지고 이제 옮겨간다는 겁니다. 자, 옮겨가면 돼요. 예, 그죠? 그럼 그 남은 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 이제 그 땅이 12만 평이니까 광주의 금싸라기 노란자 땅이 되는 겁니다. KTX 송정리역 여기 이제 엄청 개발이 되죠. 발달이 되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정말 금싸라기 땅 이거 개발된다면 엄청 기대가 되죠. 또 광주가 이제 뻗어 나가는 거죠. 확장성이 있어서 뻗어 나간다. 광주 광역시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이 땅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용역들, 이야기들,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땅을 일단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일단 건설사, 시공사, 금융사, 미래, SR 이런 자본들이 여기를 살려고 하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을 어떻게 살려고 할까요? 싸게 살려고 합니다. 최대한 싸게 토지 매입비를 최소화시켜가지고 이익을 최대화, 극대화, 자본에 돌리죠.
비싸게 해가지고 여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뭐 복합 쇼핑몰도 하고 아파트, 주거복상, 업무시설, 예, 뭐 이런 것들 뭐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근데 삐그덕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예, 일단 그 땅이 공장 용지입니다. 공장 용지. 공장 용지를 풀어주려면 상업 용지, 뭐 준주거 용지, 뭐 아파트를 지으려면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지자체, 광주시나 광산구에서 이런 작업들 광주시에서 이제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땅을 딱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친다. 지금 현재 지금 이 땅을 지금 분석을 하면 이 땅의 평당 가격, 이 금호타이의 평당 가격, 요게 한 1,100에서 1,200만 원 정도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이 땅이 얼마라고? 12만 평. 조 단위, 진짜 엄청난 땅이죠. 예, 그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계속 안 됩니다. 말했듯이 이거를 또 풀어줬을 때는 상업용지를 공업용지를 상업용지 풀어주면 어떤 문제 나오죠?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첫 번째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특혜다. 야, 이거 특혜, 뭐 금호타이어 무슨 유착관계 뭐 있느냐? 뭐 그런 말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공공기여금 뭐 이런 형태, 또 개발되는 과정에서 인허가, 기부채납 이런 거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를 어떤 선례로 공부를 하고 있냐면 전남방직 1심방직 부지가 9만 평입니다. 9만 평, 더 현대 주상복합 4,400세대. 야, 여기 땅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삐걱삐걱 되면서 막 진행되는데 얼마나 다툼도 많고 잡음이 많아왔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이 사업이 진행되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중간에 사업자가 들어갔다가 속전속결로 할 수 있다 없다? 예, 사실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광산구 이 시민들, 주민들 수건 사업입니다. 오래 전부터 이 금호타이어 좀 나가달라, 옮겨달라 그런 것들 주변에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왜 민원을 제기할까요? 타이어 공장 저도 한 2번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일단 타이어잖아요. 화학, 섬유,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합니다. 이 타이어, 고무 이런 거 가져와서 열로 융합을 시켜가지고 금형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가끔씩 이제 매연, 예전에는 매연 또 냄새, 악취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고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환경에 대한 그 절차, 그 기준들이 되게 강화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감시탑도 세우고 자동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주변에서는 냄새 난다, 문제 있다, 시끄럽다, 소음이다, 좀 옮겨달라 이제 그런 민원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이게 옮겨가게 되면 그 주변이 개발되겠죠. KTX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서울의 용산역 그 주변에 뭐 다른 뭐 KTX를 끼고 있는 도시를 보면 거기 아파트가 들어가고 복합 쇼핑몰 막 들어가가지고 엄청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면 그 주변에 놀고 있는 땅들 어떻겠습니까? 기대되는 땅들 땅값이 올라갈 겁니다. 상업용지 풀어줬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라든가 지역 발전을 원하는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발 나가서 뭔가 좀 해달라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관련해서 광산구에서 용역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1,000명 대상으로 이 땅 금호타이어가 만약 나가게 돼서 이 땅이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다면 어떤 형태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문화시설 한 34%가 문화시설을 만들어 달라. 예, 이게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2등은 복합 쇼핑몰 이게 30%. 문화시설 복합 쇼핑몰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64%. 복합 쇼핑몰은 광산구에서 관내 차로 5분 거리에 어등산 스타필드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등산 스타필드 계약금이 한 300억 먼저 들어가 있죠. 여기 인발부 돼서 진행되니까 속도는 여기가 더 빠르죠. 여기는 아직 이제 기획 단계니까. 그럼 동시에 스타필드 2개 관내에서 상업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광주는 지금 복합 쇼핑몰 4개 되고 있습니다. 롯데까지, 타임빌라스, 스완지구, 여기 더현대, 신세계, 어등산 스타필드 요까지 하면 5개면 인구 142만 5개 요거는 안 되겠죠. 그리고 222명이 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78명은 첨단산업 기업 유치, 55명은 주거공간, 아파트 이런 걸 지어달라 이런 소리겠죠. 대부분의 주민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10명 중에서 한 8명은 찬성을 했고 반대는 거의 없다. 압도적으로 여기 해가지고 금호타이 이전 부지 통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달라, 개발을 시켜달라, 변화를 시켜달라 이제 그런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문제 지금 아까쯤에 점검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공장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멈춘 상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절차들이
복잡합니다. 지금 1조 4천억 정도 땅값 이 부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이전비 1조 2천억 하고 한 2천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게 과정에 녹록치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내일 월요일 이제 11월 4일 오후 2시에 광산구청에서 이제 요거 하려고 용역을 맡겨놨거든요. 중간 보고에 주민 공청회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 가면 구체적으로 이 광주 발전 한 축인, 이 서쪽 끝에 한 축인 이 12만 평 금호타의 부지의 이전 여부, 또 거기 땅이 나왔을 때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축, 이 지역의 발전, 부동산, 경제, 산업이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결정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7시 광산구청 7층 회의장 윤상원 홀 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한 3시 정도, 제가 내일은 교통방송, 라디오 방송 진행이 있어가지고 그거 끝나면은 한 3시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나는 대로 한번 가서 분위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금호타이어 이전 관련된 소식들 나눠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년 정도 전후로 기억합니다. 그때가 날씨가 추웠습니다. 1월달, 2월달로 기억이 나는데 화정 아이파크, 이 화정동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화정 아이파크 거의 다 지금 다 져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는 이 아이파크 아파트. 근데 이게 웬걸 거의 다 졌는데 이게 콘크리트 탓을 공사하는데 거의 꼭대기 그쪽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때 6명, 7명 돌아가시고 큰 사고가 났었던,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취재 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때 입주하려고 준비했던 입주자 분들 얼마나 마음이 졸였습니까? 내 집 마련 꿈을 키우셨던 분들이 억장이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아파트 다 이제 1단지, 2단지 다 철거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전면 재시공이 내려졌습니다. 입주자 대표 협의회 또 현대산업개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지상층이죠. 상가, 주상 복합 아파트다니까 상가 한 3층 정도는 내려놓는 거죠. 안전점검 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는 살려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공사가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끝나가면 이거를 그대로 올려서 재시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플러스 알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사항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재판도 사실 거의 끝나갑니다. 현대산업개발 또 하청업체 간에 지루한 그 공방, 법정 다툼 등이 계속 치열하게 진행이 왔거든요. 니 탓이다, 내 탓이다, 니 탓, 내 탓, 네가 시켰잖아. 뭐 그렇게 하다가 함께 이제 결심 공판이 내일 광주지법에서 공판이 나옵니다. 이제 책임자 규명, 잘잘못할 수 있는 검사의 이제 그 형량이 검사가 이제 때리는 거죠. 네가 더 잘못했다, 어떻게 했다, 재판해주라. 철거와 재판이 동시에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 화정 아이파크 바로 옆에 보면 이제 나중에는 요게 신세계 복합 쇼핑몰, 이 주거단지, 공원 뭐 이거 바로 옆에 이제 만들어지니까 거기 이제 혜택을 바로 앞마당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아파트가 화정 아이파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랜 시간 기다렸고 아픔과 상처가 많았던 곳인데 이게 이제 또 변신해서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또 새로운 광주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또 주목받을 것 같은데요. 8개 동 주거층 철거 작업이 마무리됐고 이 상가동 안전진단 거쳐가지고 이 새로운 아파트가 다시 이제 올라간다. 안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또 광주 시민들 아파트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어떤 회사의 어떤 브랜드, 선호하는 브랜드, 뭐 이름 알만한 브랜드 쭉쭉쭉 보면 나오죠. 광주도 지금 레미안 관심 있어 하잖아요. 힐스테이트 좋은데 좀 많이 있다. 또 자이 좋았었는데 엊그저께 한번 무너졌었죠. 포레나, 광주도 지금 포레나 있죠. 자이 포레나, 운남 3재건축, 또 중앙공원 롯데캐슬, 또 지역업체 뭐 호반 서밋, 중흥 S클래스, 우미린, 막 지금 생각나는 그죠? 그런 이제 브랜드. 대부분 똑같은 집이어도 브랜드, 포장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예전에 신발도 저희 그랬거든요. 저희 때 신발, 친구가 신발 신는데 르카프 신발,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메이커 신발을 구하기 힘들었었거든요. 항상 신발을 마루 위에 올려놓고 신발을 정말 그 신주단지 무시듯이 그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뭐 나이키, 아디다스 걸쳐가지고 지금 명품 신발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도 이렇게 이제 브랜드 순위들, 평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20등까지 부동산 114에서 대한민국 국민 5,445명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 이 베스트 브랜드는
어떤 겁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빨리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등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2번 삼성물산 레미안, 3번 GS자이입니다. 4위 롯데캐슬, 5위 두산이브. 두산이브는 많이 올라왔네요. 10등에서 5위로 올라왔고요. 6위는 대구건설의 프루지오, 7위는 하나건설의 포레나, 8위는 포스코 더샵, 9위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10위는 린이 우미린이죠. 우미린, 이 편한 세상이 공동 10위입니다. 12등은 한양수자인. 한양수자인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파트 첨단 이주구 한양수자인, 요게 12위. 13위는 호반서밋, 호반건설 호반서밋. 14위는 SK뷰, 15위 중흥 S클래스, 16위 코롱 하늘채, 17위 요거 지금 상무지구 이마트 자리하고 있는 KCC 스위첸, 18위 동부 센트레빌, 19위 서희 스타힐스, 20위 해링턴 플레이스. 이렇게 2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번 정도 이름을 들어본 그런 내용들이죠. 이렇게 이제 브랜드가 나와서 이게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도 조금 더 영향을 미치겠죠. 시공, 공사비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선호도, 인지도, 투자 가치, 거주 만족도, 이 건설사, 안전성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토대로 해서 나온 브랜드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고 나중에 집 선택하려고 할 때 참고사항으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이제 고향 담양에 가니까 이렇게 맛있는 감들 익어가는 거 보니까 가을의 절정. 또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담양집, 용면집은 월세 20만원 수준에 계약하신 분들이 됐습니다. 좀 젊으신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신데 20만원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다음 주 정도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 주셔가지고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가족이 되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새로운 새 식구 모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